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이야? 인도네시아야?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난리였는데 야 이제야 전면 번호판을 붙여? 정PD님도 오토바이 타는데 번호판 어떻게 붙이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오토바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한때는 정말 무슨 베트남 같은 분위기, 막 같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오토바이 배달만 갖고 월간 800만 원 정도 번다 하면서 이거 800만 원 벌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요즘은 좀 약간 준법 정신 있는 라이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끌고 가. 야, 이게 되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뜨거운데 오토바이 타는 거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오토바이 엔진 다리 밑에 있잖아요. 그게 열이 막 올라와. 햇빛도 너무 뜨겁고 우리나라 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대기후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스콜이 막 내려. 비가 막 오고 좀 있으면 또 찡찡하게 뜨겁고 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준법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몇몇 오토바이를 보면은 차 사이로 막 이렇게 가죠. 신호위반 막 하고 횡단보도 막 달리고 인도 위로 막 달리고 뭐 난리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선량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잡아줘야죠. 그런데 단속 못합니다. 그분들 어떻게 잡을 거야? 뭐 뛰어가서 잡아? 경찰차로 잡습니까? 못 잡죠. 번호판을 찍어? 번호판은 어떻게 찍어요? 지금 번호판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찍어도 보이진 않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거 요거 아무리 확대해도 번호판을 단속할 수가 없어요. 이 번호판 자체를 보면 요만합니다. 글씨는 서울 강남 써있는 거 보면 요만하게 써있어요. 당연히 이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키워야죠. 오토바이 단속 안 하고 무법천지로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당연히 단속해야죠. 지금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 번호판 부착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륜차 오토바이의 뒤쪽 번호판을 바꾸고 전면 번호판도 어떻게든 부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피디님 타시는 그런 바이크 이거 앞에 번호판 어떻게 붙여? 이거 말이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모든 오토바이에 다 붙일 건 아니고 배달 오토바이에 우선적으로 붙여보는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 돼도 도로가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오토바이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렇게 차선을 딱 지키면서 함께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사업 과연 어떤 일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행이 너무 많아졌죠. 그때 당시는 식당도 못 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식당에 3명은 갈 수 있어. 4명은 못 가.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10명이 같이 어딜 가는데 식당 한 곳에 못 들어가고 3명 나눠서 갔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안에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나눠서 이렇게 가면은 더 도움이 되는 건가? 더 많은 사람들끼리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나가는 거 자체도 안 됐었던 때가 있어. 오로지 배달만 된다 이랬던 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의 천국이었습니다. 아예 꼼짝도 못 하는데 밥을 먹으려면 무조건 배달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불법 주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배달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막겠다라고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놨었어요. 그 실제로 됐나? 아직은 안 됐는데 이제 한다는 거죠. 네, 하겠죠. 어떻게든 해야지 말이 되지. 아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도로교통공단이 연구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 중에 84.3%는 법규 위반인 줄 알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삼성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 배달 대행,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꼭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무려 484명이 돌아가셨어요.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요. 이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륜차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실련에서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92%가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한다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92%가 찬성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놀라운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홍익대가 수주해서 이렇게 번호판의 형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드디어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8월 7일에 열린 이 공청회인데요.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 공청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후면 번호판부터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지금 후면 번호판 보시면 번호판 자체도 작아. 거기에 지역이 들어가죠. 문자 들어가죠. 숫자도 들어갑니다. 8자리에서 10자리야. 요만한 데다가 그렇게 넣으면 당연히 안 보이죠. 이 정도면 뭐 보라고 있는 것도 아니죠. 후면 단속 카메라를 최근 들어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로 번호판을 찍겠다라고 해서 도입했지만 오염이 조금만 돼도 그리고 번호판이 조금만 찌그러져도 제대로 안 찍힙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호판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새로운 번호판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표기 체계를 단순화하고 이 번호판 자체의 크기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유럽 선진국 수준인 것 같은데 꽤 커져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번호도 뭐 훨씬 커졌으니까 훨씬 잘 찍힐 것 같아요. 이대로 시행을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공청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 안에 글씨를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요. 글씨가 지금 숫자, 한글, 숫자, 그리고 숫자 4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한글이 왜 가운데일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한글이 왜 가운데지? 그리고 숫자가 지금 6자리, 한글이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가 10의 6승이니까 100만 가지에 한글이 40개니까 4천만 개거든요. 4천만 개일 필요가 있나? 지금 오토바이가 220만 대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아야 되나? 이 숫자 한 자리를 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얘기 나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일단 뭐라도 좋으니까 좀 빨리 좀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블랙박스에서 찍을 수 있게 해줘야 돼. 그것만 해줘도 그게 어딘가. 이 후면 번호판은 올해 중에 조율을 마치고 내년 초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후면 번호판은 그런 식으로 뭐 별 문제 아니죠. 그런데 이번 공청회 때 전면 번호판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발표를 했습니다. 찬반 양론이 아주 격돌했다고 해요. 김영호 한국 이륜차 산업협회 부회장께서는 후면 번호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시점에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자는 건 시기적으로 아주 무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가 시기가 적절한 건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김한섭 혼다 코리아 인증팀장도 현행 번호판을 앞에 달면 주행 중에 발생하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차량 조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시길래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워낙 가벼운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조금만 다르게 돼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현행 번호판을 앞에 달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번호판 아니고 약간 번호판을 좀 꺾는다든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한다든지 해서 공기 저항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그걸 앞에 달면 그건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앞 번호판은 조금 고민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께 에서는 전면 번호판은 분명히 명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되는 방법부터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뭐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아무리 성능이 좋아져 봤자 이 오토바이가 카메라를 보고서 지나간 다음에 내 뒤를 찍는 거잖아요. 카메라를 숨길 순 없잖아. 그러니까 카메라 있네. 좀 있으면 내 뒤를 찍겠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감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있네. 그럼 옆으로 지나가야지 하고서 옆으로 가면 그거 못 잡는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던데요. 유럽에서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뒤를 찍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갑자기 옆으로 빠지거나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뒤를 찍어도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시내도로밖에 안 가는 배달 오토바이를 어떻게 뒤를 찍어서 뭘로 단속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후면 단속 카메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몇 대 안 되고 보급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나타내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전면 번호판을 붙이면 명찰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명찰 효과는 뭐냐? 내가 만약에 명찰을 여기다 달면 모카 김한용 이렇게 이만하게 써붙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함부로 뭔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되면 나도
좀 뭔가 조심하겠네. 그걸 명찰 효과라고 하는데, 전면 번호판이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명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사실 명찰 효과 그거 뭐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명찰 효과에 운운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확인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앞에다가 붙여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앞에 번호판을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보자 라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영필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께서는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서 전면 번호판을 붙이게 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배달 오토바이가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요 말이 조금 쎄하죠? 자발적으로 과연 참여할까? 번호판을 붙이는 순간 단속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한다고? 여튼 국토부는 지금 전면 번호판의 재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면 번호판은 지금 직사각형의 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전면에 붙였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는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자동차는 번호판이 범퍼의 끝까지 붙어 있어요. 범퍼 전체가 떨어질지언정 그 번호판이 어디론가 뿅 하고 날아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다른 문제죠.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거의 앞부분은 무조건 박살납니다. 그 앞부분이 다 플라스틱인데 거기 붙어 있었던 번호판도 반드시 어디론가 평 날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번호판을 금속으로 붙이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 금속재 번호판이 사람한테 날아오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충돌했을 때 부상 위험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보행자를 가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금속재 번호판으로 하기보다는 스티커 형식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곳은 스티커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붙여서 시행 중이죠. 근데 스티커로 하면 살짝 걱정되는 건 뗐다 붙였다 하면 어떡하지? 위조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인할 수 있는 뭔가가 제공돼야 되겠죠? 떼면은 뭔가 흔적이 남든지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전면 카메라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단속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이 오토바이들을 단속해 줘야만 이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잘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단속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번호판부터 바꿔주세요. 네, 근데 지금 후면 번호판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전면 번호판 문제는 쉽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스티커로 붙인다 얘기 있지만 스티커가 다 붙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R1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와, 멋있네. 요거 어디다 붙일 거야, 스티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요걸 일반 자가용 바이크하고 배달 오토바이하고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오토바이의 70-80%는 배달 오토바이 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가용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오는 빈도보다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오는 빈도가 훨씬 높아요. 당연하죠. 자가용 오토바이는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가 안전에 사각지대에 있다, 배달 오토바이가 도로의 무법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배달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해결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배달 오토바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나 이런 것으로 배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오토바이와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영업자고 저희는 그걸 그냥 중개만 한 거예요. 우린 플랫폼 사업자인데 플랫폼 사업자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라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불법으로 운행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운행하는 거 나는 몰랐어요. 왜 불법으로 했지? 뭐 이런다는 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걸 해결을 해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나는 토스만 했고 저 사람들을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고 불법으로 그 사람이 했는지 난 몰랐어요 라고 아무리 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빨리 배달이 됐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지. 한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안 되게 해줘야죠. 게다가 거기 평점 기능은 또 칼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배달이 늦어지면 그러면 받는 사람이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라면서 별점 하나 줘요. 그럼 별점 떨어지잖아. 이거 당연히 경쟁적으로 더 빠른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사고, 불법
이런 걸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애초에 배달 숫자는 줄어들고 배달 사업에 뛰어드신 근로자들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 자체가 위태로운 거죠. 이분들의 일자리도 애초에 조금 지켜줬어야죠. 저희 회사에도 지금 오토바이 갖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오늘 저녁에 그냥 알바나 할까? 라면 바로 배달이 투입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배달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 늘어나면 오늘은 콜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 플랫폼 사업자들이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같은 회사 보세요. 맥딜리버리를 자기 오토바이로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하잖아요. 배달 오토바이 전부 전기 바이크로 바꿨습니다. 전부 바꾸고 다 최신화시키고 문제가 없도록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 직원들을 다 교육시켜요. 이 라이더들에게 안전장비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헬멧 그리고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뭐 옷 이런 것들도 다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하고요. 대부분 라이더들은 준법 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신호 준수 확실히 하고 있고 인도주행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과속도 그다지 안 하는 것 같고 기본 안전교육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배민이나 이런 데선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당신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배민 배달 중개 수수료 9.8%라고? 돈을 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여튼 지금 맥도날드 같은 데에 이런 라이더분들 보시면 알바거나 정직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 플랫폼 배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급할 게 없어. 그래서 그만큼 준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지금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 뭐 우린 책임 없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을 나몰라라 하고 번호판만 붙이고 단속 위주로 해서 이게 과연 위법적인 행동이 정말 없어질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뜬금없는 소리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뉴욕시에서는 앱 기반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급이 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로 높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배달 근로자들 이분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빨리 배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 빨리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어줘야 됩니다. 뭐 물론 정부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배달 오토바이를 제대로 단속해줘야 됩니다. 뭐 아니 난 지금 배달 라이더인데 나를 단속하는데 뭘 나를 위한 거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단속이 있어야 모두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 라이더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야말로 단속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전면 번호판을 지금 붙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초퍼 같은 오토바이에 이거 전면 번호판 어떻게 붙여? 스티커로도 붙일 데가 없잖아. 형상이 너무 애매해. 그런데 배달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죠. 이게 형상이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 배달 오토바이는 몇 개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만 사용해라. 이 이상의 바이크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 이 숫자를 좀 제한해 줘야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 정말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라이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의 일자리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 번호판 스티커를 반드시 붙이게 하고 이 번호판이 있는 바이크만 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렇게 제한하는 만큼 배달 근로자들의 일자리, 수익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요. 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는데요. 여전히 도로에는 위법 오토바이 천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배달 오토바이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다는 사업 조만간 시범 실시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긴 하네요. 지금 배달 오토바이 문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